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일단 이분은 사실 저랑 못 만났을 수도 있는 사람인데 그쵸. 공통된 사람 한 명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게 됐고 오늘로서 한 대여섯 번 만났죠 벌써. 그쵸? 어느새. 저희가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가 짧게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회사에 외국인을 서포트하는 어시스턴트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후임자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실은 만난 적은 없죠 회사에서. 네, 그쵸. 단 모셨던 분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국에 계실 때 계속 서로 만나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오늘까지 왔다고 할 수 있겠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진부하긴 하지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패션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총 7년 동안 있었고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는 3년 차입니다. 7년 굉장히 오래 있었거든요. 네. 저희도 몇 번 만나봤었지만 제가 봤던 한국인 중에 몇 안 되는 일본어 고수였거든요.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잘한다고 잘 안 해줘 사실은. 아. 네, 제가 좀 기준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에 한참 통과한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한 얘기를 한번 쭉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처음 일본 문화 접한 건 한참 어렸을 때 일본 드라마가 열풍이었었거든요. 누나가 있는데 누나도 일본 문화를 되게 좋아했고 거기서 일본어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됐어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일본어과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제 길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그냥 대학교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좀 전공이 다른 느낌이어서 일본으로 패션을 유학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문부과학성의 국비유학생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어떻게 알게 돼서 시험을 준비해서 운 좋게 합격을 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한 방에 붙었나요? 네. 한 방에 딱 보고 오케이 이거 하자 해서 바로 붙었나요? 네. 이게 정말 운이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운이었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문부과학성 국비학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되게 좋은 제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1년 어학교 지원을 받았고 플러스 전문학교 2년 지원을 받았습니다. 학비 지원이랑 매달 생활비 120만 원씩 지원을 받았고 12만 원인가요? 네, 12만 원씩 지원 받아서 3년 동안은 솔직히 생활비 걱정이랑 학비 걱정 없이 지냈던 것 먼저 같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은요? 집값은 그대로 냈었죠. 월세는 항상 냈었고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사실 일본 아르바이트가 어느 정도 하면은 쏠쏠했던 게 한 100만 원? 10만 원 이상은 모였던 것 같아요. 알바로만 매달. 학교 다니면서? 네. 예. 그래서 총 한 22만 원에다가 부모님이 그래도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해주셨어서 3, 4만 원이네. 네, 3, 4만 원 지원을 해주셨어서 사실상 한 25, 6만 원은 항상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와, 저금은 안 하셨단 말씀이세요? 저금도 했어요. 저금도 아, 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일본에선 되게 부족함 없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문부성 이게 사실 사람들이 이름만 알지 그렇죠.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든요. 아니 전혀 모른다기보다는 약간 베일에 쌓여있는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살짝만 소개해주세요. 그게 어떤 건지. 문부과학성이 한국으로 따지면 교육청 같은 느낌인가요? 전 외국을 대상으로 일본의 유학생을 초청을 해서 인재들을 모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트 공고를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매년 한 4, 5월 달쯤에는 공고가 올라오고 전문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렇게 세 분야로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 제일 많이 뽑는 거는 대학원이랑 대학교 인원 배수는 제일 많이 뽑고요. 전문학교는 아무래도 좀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많을 때 5명이고 저가 뽑힌 연도에는 저 혼자였어요. 에? 혼자 뽑혔다고요? 네, 그 해는 저 혼자 뽑혔었어서 몇 명 지원한 거예요? 20 몇 명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운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말 운이 실력이잖아요. 좋았어요. 실력. 너무 운이 좋아서 붙게 됐었어요. 문부성 장학생으로 3년 생활비 지원 받으면서 오. 학비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7년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나머지 4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세요. 그렇게 2년 패션 전공하고 나서 사실 일본에서의 패션 현실인데 2년 전공에서는 판매원 쪽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디자이너라든지 패턴사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일을 하고 싶으면 사실 3년차 심화 과정까지는 들어야 돼서 저는 1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에 먼저 사비로 나머지 1년을 심화 과정을 들었었고요. 그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서치를 좀 잘하는 편이어서 잣소라는 JASSO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일본 유학생들 대상으로 지원금을 해주는 게 있어서 거기서 또 생활금 지원받고 학업을 그래도 잘하는 편이어서 학교에서 좀 학비를 많이 면제해줬었어요. 그래서 3년 차도 거의 돈 많이 안 들이고 유학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 300만 원 정도 내고 나머지 남은 게 한 6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600만 원 다 면제해줬었어요. 장학금 같은 느낌으로? 네, 네. 잣소에서는 생활비 얼마 받았나요? 잣소는 그래도 많지는 않았어요. 한 5만 5천 엔? 진짜 용돈 느낌이네. 네, 딱 그냥 월세만 낸 느낌이어서 그거 받아서 월세 내는 월세 느낌. 내고 하는 그런 느낌. 잣소 1년 다 받은 건 아닐 거잖아요. 1년 다 받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학교 심화과정 들어갈 때 타이밍 맞춰서 잣소 신청한 건가요? 네. 그게 한 2월 달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서 딱 3월 끝나고 4월에 타이밍 들어가서 딱 받았어요. 이미 그걸 다 학교 다닐 때 어느 정도 계획은 했었어요. 한 거네요. 네, 네. 약간 그렇게 좀 계획해서 사는 걸 좋아하는 아, 편이라.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그 다음에 자소까지 다 끝나고 지인분들 나오셔서 많이 말씀하셨을 텐데 일본은 졸업하기 1년 전부터 취준 활동을 하잖아요. 저도 3학년 시작하면서 취준 활동을 해서 진짜 많이 떨어졌는데 운 좋게 한 곳을 붙게 돼서 거기서 패턴사로 일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패턴사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흔히들 디자이너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아시는데 네. 디자이너가 그림을 그려서 옷을 표현하면은 그걸 실질적으로 옷을 제도해주는 사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셔츠 있으면 이 셔츠를 어떻게 만들까 하면서 그림을 정확히 그리는 사람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장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옷이 이쁘게 만들어질까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패션이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본인이 만든 옷이에요? 아니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좋아하는 디자이너분의 옷을 입었습니다. 뭔가 본인만의 사업 영역을 구축해서 외국과 인터뷰도 하고 했던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패턴사로 일을 하면서 본 목적 자체는 제 브랜드를 하고 디자이너로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싶었던 거여서 주말마다 패션 스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 컬렉션을 조금씩 발표했었죠. 가끔 운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터뷰하고 쇼하고 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쇼를 했다는 게 어떤 느낌인가요? 한국에도 서울 패션위크 있는 것처럼 네. 일본에도 도쿄 패션위크가 있는데 몇 명씩 신진 디자이너들 뽑아서 보여주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어요. 많이는 못 보여주고 한 7, 8벌 선벌해서 한 컬렉션 보여주는 그룹 신인 쇼 같은 느낌이었어요. 들어가서 보여주고 쇼로 진행을 했었어요. 네. 한두 번 한 게 아닌 거예요? 쇼는 그래도 어쩌다 보니까 2-3번 했던 것 같아요. 일하면서 했다는 거죠? 네. 전시도 하고 팝업도 하고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공부 4년, 일 3년.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인 거죠, 그게? 21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딱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귀국했잖아요. 네, 28살 1월 1일에 바로 넘어왔어요. 12월 31일까지 일본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죠. 군대는 언제 갔다 했죠? 제가 군대를 너무 늦게 갔는데 네. 28살 2월 중순에 갔거든요. 한국 돌아와서 한 달 반 쉬다가 바로 군대를 갔죠. 군대 안 가면 보통 여권 같은 것도 5년짜리밖에 안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일본에 계속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25살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반년마다 허락을 맡아야 돼요. 국외 여행 허가서를 맡아야 돼서 반년마다 외무부 가서 허락 맡고 1년마다 갱신하고 했었어요. 정말 귀찮은 건데 어찌됐든 일본에서 경력이 필요했어서 연장 하다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됩니다 해서 들어온 거예요. 만약 연장이 됐으면 3년 일한 게 아니라 4년, 5년도 했을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근데 이제 저도 30 넘어서까지 군대에 있긴 싫어서 28, 29에서 딱 가는 게 좋겠다 싶더라고요. 할 만큼 했다 하고 더 이상 여한이 없었어서 일본에 대해서 그래서 왔죠. 21년도에 가서 22년도에 제대를 했네요. 작년. 제대한 지 1년 넘었어요. 이제 딱 1년 3개월? 예비군 1년 차? 네, 동원훈련 처음 했어요. 올해 처음 동원훈련 했습니다. 저희가 모셨던 분이 일본 사람이지만 영어도 엄청 잘했던 엄청 분이잖아요. 잘하시죠. 저는 영어를 못하니까 일본어로만 소통을 했지만 보면 영어 했다가 일본어 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한국어는 안 했지만 당연히 그분이 한국어 못하니까 네. 영어를 봤을 때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영어를 잘하나 또 궁금한 거 있죠. 일본에 7년 살았으면 영어는 도대체 어디서 배웠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영어는 영어를 좋아하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님이 영어를 계속 주입시키셨고 친숙하게 된 거는 중학교 때 잠깐 캐나다를 2개월 반, 3개월 갔다 왔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영어 친숙해졌고 외국어 고등학교 가서 영어 수업이 많았어서 기초는 많이 다졌었어요. 영어에 대한 문법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그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이 많이 는 건 일본 가서예요. 왜요? 어학교를 1년 다녔는데 거기에 외국인 친구들이 너무 많았는데 네. 계속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싱가포르랑 태국 친구였어요. 영어를 잘했어요, 둘 다. 그 친구들한테 영어를 엄청 배웠어서 그 1년 동안 일본어도 일본어인데 영어 연수가 엄청 됐어요. 와, 일본 가서 영어도 배우고 일본어도 배운 거네. 네. 그 친구들의 친구들까지 일본 놀러 오고 하다 보니까 영어가 일상화가 돼서 1년 동안 진짜 영어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